생각합니다. 미인을 생각하는 곡, 노래. 글의 종류는 가사. 여기에서의 미인은 임금입니다. 이렇게. 임금님 생각하는 노래, 정철.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전라남도 창평에 머물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을 이별한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읊은 연군 가사다. 임금님 사랑해요 노래.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화자의 슬픔과 연군, 임금님 사랑해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다양한 표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고 송미인곡과 더불어 전후 미인곡이라고 일컬어지며 구운몽을 쓴 김만중 아저씨에 의하면 조선에서 쓰여진 최고의 문장 1, 2, 3의 하나야. 이렇게 정철됐고요. 전라남도 창평 담양이야. 담양.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가사문학관이 있어. 엄청 커 규모가. 그 문학관 치고 들어가자마자 정철에 관동별곡이 크게 쓰여져 있어.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다 이야기. 나중에 전라도 담양 가면 죽통밥 먹고 떡갈비 먹어보고 그리고 가사문학관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이렇게. 양반가사고 서정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정리할 때가 됐지. 선생님 가사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생긴 건 운문이야. 운문의 형식에 내용은 하고 싶은 얘기 막 써도 돼. 산문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어쨌든 생긴 형태가 운문이기 때문에 운문문학이야. 운율이 느껴지지. 운문의 형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글자 수가 3, 4 혹은 4, 4조에 사음보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줄로 해서 말 끝날 때까지 쓰면 되는 거거든. 연속체로 되어 있는 글을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초에 등장을 해서 사대부들이 쓰다가 거기에다가 더하기 여성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작자층이 확대가 되어서 일반 평민들도 부르게 되는 거고 사대부 양반들이 쓰게 되면 주로 내용은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 공부 열심히 하자 학문 수양 우리는 유학자니까 유교적인 이야기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팔자 좋게 놀러 다닐 수 있는 분들이죠.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성들이 쓰였을 때에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나타낸 작품들이 많이 남고 평민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 이야기 많이 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딱 첫 줄만 볼게요.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둘 셋넷 그러네 확실히 사음보네. 한 줄만 더 읽을까? 한생연분이며 한알모랄 일이던가 역시 사음보죠. 글자 수 3개, 4개 혹은 4개, 4개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는 운문을 가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사에 대한 얘기 다 했지 뭐. 다시 앞으로 돌아와. 선생님 그러면 3, 4조, 4, 4조라면 운율만 따지면 시조랑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정답. 시조는 3줄로 쓰고 끝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쓰면 그냥 가사야.
서정적이고 연모적입니다. 어쨌든 님과 헤어졌는데 살아서 못 만날 것 같거든. 애상적이야. 님을 향한 그리움. 여기에서의 님은 1번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기도 하고요. 2번 임금이기도 합니다. 님,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구성의 내용은 이따 보실 거고요. 이제 또 간만에 빨간색.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연군의 정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수염난 할배가 임금님 사랑해요. 1번. 가녀린 여인이 사랑하는 당신 보고 싶어요. 2번. 드라마 보면 뭐 보고 싶어? 당연히 2번이지. 할배들 보고 싶을 거야? 노인비야 아니야.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해 줍니다.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우리말 구사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추보식 구성, 순차적 구성, 순행적 구성 이렇습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미는 임금님, 남성 시인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쓴 시를 본 적 있나요? 우리 방학 동안에 했었던 수능 특강 큐 미니 모의고사 점프에 그거 있었어요. 사랑이 거짓말이, 날 사랑한 말 거짓말이. 그 시 있었어. 모르는 척 한다 또. 그러면 안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교재를 보면 왼쪽에 원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해석이 있어요. 네,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에 해석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또 해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시간 넉넉하게 5분 드릴 거예요. 옆에 해석만 지금 읽어봐. 이 몸 삼기실제.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님을 쫓아 따라서 태어났으니 이 몸, 나, 화자, 작가의 대리인, 여성. 옆에 여성 화자를 설정한 효과, 사랑의 감정을 더욱 사랑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보편적인 공감, 보편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자를 설정했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났으니, 즉 님은 나의 존재 이유야. 그만큼 우리 사이는 운명이에요. 운명적인 사이입니다. 한평생 연분, 우리 한평생의 이 인연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서리법. 하늘도 만날 만큼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앞에 말이 빠져 있어요. 과거에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님과 이별하기 전의 상황 어땠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었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놓여 없다, 전혀 없다. 그만큼 과거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었죠. 앞에 또 말이 빠졌어. 그 당시 평생에 원하여대, 평생에 원하기를 한디에 내자, 함께 살자 하였었는데, 과거에는 함께 살자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에는
늙어야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내가 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평생 함께 합시다 소망, 현재에는 이별한 상황, 과거와 현재의 처지에 대해 대조. 엊그제 님을 모시면서 과거 광한전에 올랐는데 광한전 살펴봅시다.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각, 여기에선 임금이 계신 대궐을 뜻하면서 나는 옛날에 광안전에 살던 여자였었다라는 얘기지. 이 시의 화자는 여성이었고 선녀였었어. 님을 모시고 있었지. 광한전이라는 거는 임금이 사는 궁궐을 나타낸 거고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까지 확인. 옛날에는 님이랑 광안전에 같이 있었는데 그 더대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는가. 천상에 있었던 존재가 화살표 하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적강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적강 모티프. 앞에 또 말이 빠졌죠? 하계로 내려올 적에 곱게 빗었던 내 머리 흐트러진 지 3년이다. 님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연집은 화장품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하겠는가? 예뻐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지분이 있어도 단장할 필요가 없어. 놓치기 쉽지만 서리법. 마음에 맺힌 실은 뭐겠어요? 외로움, 그리움. 나는 왜 님과 헤어지게 되었을까? 신세 한탄이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라. 세로로 두 줄 대구법 쓰여져 있죠. 여기까지 님에 대한 그리움. 인생은 유한한데 끝이 있는데 근심 걱정은 끝이 없다. 요렇게 둘이 세로로 그어 놓으면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죠. 대구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여기엔 대조까지 쓰여져 있네. 대구, 대조.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하다. 세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염양, 더울 염, 추울 양. 더위와 추위, 계절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계절의 순환. 시간의 흐름.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저는 옆에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봄 이야기이기 때문에 춘사, 여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사. 또 2장 넘겨서 2페이지 넘겨서 가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사, 겨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사. 그리고 요렇게 아래로 화살표 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군요. 추보식 구성.
이렇게 써놓으면 전체 틀이 잡히는 거지. 다시 아까 원래 그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동풍이 살짝 불어서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어있구나. 매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지조 절개의 상징인 거지. 누구 같다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하지. 나는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꽃을 피울 겁니다.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져 있구나. 시각. 가뜩이나 냉담한데 촉각. 암향. 은은한 향기는 도대체 웬일일까? 후각. 매화가 나라면 매화의 향기는 매화의 마음이지. 나의 마음이겠네. 임금에 대한 충성심. 황혼의 달을 따라와 벽에맡에 비추니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창문에 달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 달이.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벽에맡을 비추니 흐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저것이 님인가 아니신가. 달을 봤더니 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달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 님을 떠올리는, 회상하는 매개체. 님을 회상하는 매개체.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 매화를 보고 어떻다라고 여기실까? 님의 반응을 궁금해 합니다. 님의 반응 궁금해. 이야기. 잘 봐야 돼. 봄에 뭐 보내줘? 매화 보내줘. 여름에 뭐 보내고, 가을에 뭐 보내고, 겨울에 뭐 보내고 할 거예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 풀을 녹, 그늘, 나무 그늘, 녹음이 깔려 있는데 꽃이 지고 새잎이 나고 녹음이 깔렸다. 옆에다가 자연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 나위 비단 휘장 안이 적막하고 수막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공간을 묘사하고 있죠. 공간을 묘사하는데 적막하고 비어있어. 공간 묘사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해 줍니다. 공간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줘. 부용, 이렇게 해놓으면 되냐? 연꽃이 새겨진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이 새겨져 있는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 근심, 걱정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단 말인가? 이상한데? 앞부분에서는 요게 요즘 자주 등장하는 변형 문제. 어떨 때는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너무 느린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화자의 정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다라고 느끼고 저럴 때에는 저렇다라고 느끼고 요게 최근 고3 아이들 보는 문제집에 나왔었던 멘트예요. 이렇게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자 이거지.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쩜 이렇게 길단 말인가. 다음 원앙금을 베어놓고 고급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고급 금자로 재단을 해서 고급 님의 옷을 지어내니 봄에는 매화 보내주고 여름에는 옷 보내줘. 어떻게? 고급 재료와 고급 도구를 사용해서 그만큼 정성을 기울인다는 얘기죠. 수품, 내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공식적인 자리에 입고 나가도 꿀리지 않을 정도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자화자찬. 산호수 지게 위해 고급. 백옥으로 된 함을 담아두고 고급. 원앙금, 오색실, 금자, 산호수, 백옥함 전부 다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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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그만큼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요. 화자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지금 지상 위에서 하늘에 있는 백옥경을 바라봤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 구름이 가로막고 있어 님 계신 데가 보이지를 않아.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데 바라봤더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 여인이라고 보지 말고 정철이라고 보면 임금님 곁에 들러붙어 있는 나를 모함하고 있는 간신놈들. 상대파 정적 정치적인 적들. 험하기도 험하구나. 영탄파. 천리만리 물리적 거리이기도 하고 심리적 정서적 거리이기도 하죠. 심리적 정서적 거리. 근데 천리만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과장법 쓰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니거든 님에게 가거든 함을 열고 그걸 보면서 나라고 하면서 반가워하실까? 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여성 화자의 효과. 화자는 여성이에요.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정서심화 주제 구체화할 수 있고 보편적 감정에 호소해서 공감을 얻기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3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 화자는 님과 이별에 있고요. 여성이고요. 나이 먹고 젊은 시절 떠올리죠. 나의 둘째 줄 늙어야 무슨 일로 라고 했거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님과 재회를 기다린다 딱히 없어. 스스로를 단장하고 있는 건 확실히 아니야.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곱게 할 것인가. 나 화장도 안 할 거거든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뒤로 넘어가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갈 때. 전에 얘기했나? 기러기 진짜 겁나 크다. 날개 쫙 피면은 사람 이 키보다 더 클까? 한 2m 될걸? 이렇게. 재작년인가?
강화도 놀러가서 논두렁에 기러기들 앉아있는데 우와 기러기다 멀리서 봐서 가까워지는데 애가 자꾸 커져. 엄청 커. 깜짝 놀랐어. 기러기는 크다. 가을에 추울 때 와서 더워질 때 떠납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위로 위태로운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외로워요를 깨알같이 강조해 주죠. 수정으로 된 발을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그게 님인가 반가워해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 달, 별 둘 다 임금 혹은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생각해. 봄에 뭐 보내줬더라? 매화. 여름에 옷. 가을에는 청광, 맑은 빛, 달빛을 피워내어 봉황루, 임금이 계신 곳에 붙이고 싶다.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산궁곡 별표. 단어 뜻 직역을 하면요,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를 점낫같이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왜 중요하냐? 심산궁곡,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에 사는 힘든 백성들을, 깊은 산, 궁색한 골짜기에 짱 박혀 있는 나를 대낮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거고, 그래서 1번 힘들게 사는 백성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좋은 정치 해주세요. 선정을 기대하는 거고, 제가 있는 곳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저 관직으로 복귀시켜 주세요.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거다라고. 온 세상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또 놓치기 쉽지만 뭐뭐 같이 있으니까 직유법 쓰여있군 이라고 확인. 건곤, 온 세상이 폐색하여 생기가 꽉 막혀서 백설 흰 눈이 한 비칠 때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날새, 날짐승도 그쳐있다. 서울이 여기라면 전라도 담양이면 요쪽이거든요. 여기가 추워? 여기는 더 추워. 소상강 남쪽, 중국 소상강 남쪽, 여기에선 전라도 창평. 화자의 현재 위치. 지금 내가 있는 이 남쪽도 추위가 이렇거든. 옥루고처, 옥으로 만든 누각, 높은 곳, 임금이 있는 한양, 궁궐은 더욱 말해봐야 못하겠는가. 당연히 여기보다 더 춥겠지. 서리밥. 그래서 겨울에 양춘, 따뜻한 봄을 붙여서 님 계신데 쪼이고 싶구나. 모첨, 초가집 첨아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선 현재 초라한 화자의 초라한 거처. 모첨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님 계신 곳에 부여주고 싶다. 어머, 겨울에는 두 가지나 보내주네. 생각해.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청광, 달빛,
겨울에는 양춘, 해 이렇게 보내준다고. 홍상 붉은색 치마를 니며 차고 여미어 입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무슨 얘기냐? 그냥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일모수죽 해질녘에 대나무에 기대어 해저문날 대나무에 이렇게 기대어서 샘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누구 생각? 당연히 님 생각 혹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 푸른색 등을 걸어놓은 그 곁에 푸른색 등이라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객관적 상관물 정도로 할게요. 너 때문에 내 외로움이 더 심각해진다. 객관적 상관물. 푸른색 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라는 공후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기대어 있어 꿈에서라도 보고 싶을 만큼 그리움이 크구나. 아, 이 표현 너무 멋있어. 앙금, 원앙, 베개가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이불이 차가워요.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현재 외로운 처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있잖아? 하루도 12때 12, 한 달도 30날 30. 체크.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해 줍니다. 어떻게? 12, 30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이런 거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면 360날 마냥 섭섭해 우옵니다 해서 시에서 숫자 나오면 무조건 뭔가의 강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속 편해. 잠깐이라도 생각 마라. 이 시름의 원인은 뭐였지? 님과의 이별 때문이었죠. 이별 때문에 생긴 이 시름을 잊자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뼛속까지 끼쳐 있으니 뼛속까지 사무친 고통 각, 골, 통, 한 뼈에 새겨진 고통과 한 편작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 대표 그 사람이 10명이 온다라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리 못 고칠 것이다. 서리법. 유명한 의사 대표로 편작 대유법. 이 병 상사병. 이 병 못 고쳐. 아 탄식의 감탄사. 내 병이야 상사병. 이것이 님의 탓이로다. 느낌표과 원망.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거 2편이 송미인곡이거든. 송미인곡에는 원망이 없어. 차라리 쓰여디어 죽어서 극단적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 나비가 될 거예요. 나비가 될 거예요.
나비 그려진다. 나비가 될 거예요.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 향기, 님에 대한 충성심, 사랑. 앞에 향기로 충성 나타낸 거 있었어. 뭐 있었지? 매화향기 있었어. 그럼 옆에다가 비슷해요. 매화향기. 님의 옷에 올무리라. 이 상태로 님의 어깨에 가서 요렇게 닿을 거래.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뭐뭐 하노라 의지적 일편단심. 그래서 마지막 줄 때문에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사에서 마지막 줄은 낙구라고 합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치려 하노라. 시조도 처음 시작을 세 글자로 맞추지 않나? 이렇게 세 글자로 맞추고 네 덩어리 중에 제일 길어. 그것보다 조금 짧아. 그러면 격식을 갖췄다라고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정도면 격을 갖춘 가사입니다 해서 정격 가사라고 얘기해 준다. 요 정도면 오케이. 형식 잘 갖췄어 라고 얘기. 다음 옆으로 넘어갈게요. 가사의 특징 외우는 거예요. 3, 4조, 4, 4조 연속체 사음보. 보통은 서사, 본사, 결사. 3, 5, 4, 3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 가사. 그런데 얘는 정격 가사. 조선 초에는 자연생활 임금님 사랑이에요. 후기로 가면서 작차층 확대되며 여성들의 이야기나 평민들의 구체적인 내용 작품이 많아집니다. 아까 다 얘기했던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보내드리는지 아까 다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얘네들 보시면 저는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어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님의 선정에 대한 소원과 함께 또 뭐에 대한 소원도 있었지? 저 관직에 복귀하고 싶은데요 라는 소망도 있었다. 그래서 심산궁곡을 뭘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다. 작품, 정철, 임금 이런 생각 아예 1도 없다면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주제고, 이거를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본다면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 이렇게 들어갈 거다. 옆에 6번 문제.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일. 전 너무 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너무 보고 싶어요. 간절한 그리움의 깊이. 니은,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합니다. 내 마음 변함없어요.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끝.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조금만 참으면 돼. 자, 요 정도는 좀 외워줘도 괜찮아.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에이씨 왜 안 썼어? 가을에는 옆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청광, 겨울에는 충광이라고 되어 있지만 봄을 보내주고 싶어요. 양춘, 해를 보내주고 싶어요. 양춘, 해 요렇게 써놓는 게 더 좋지.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합니다. 죽어도 점점점.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했던 거죠. 이별로 인한 애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전달. 여성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고 있다. 세모 표시할까요? 산 세모, 구름 세모, 옆에 장애물, 간신. 결국엔 임금 걱정. 임금 걱정이라는 건 결국엔 나라 걱정인 거죠. 그러면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쓸까? 나라 걱정합니다. 우, 국, 지, 정. 온 세상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선정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또 한마디 더 써야 됐죠. 혹은 어디가 있냐. 혹은 관직. 저 다시 불러주시면 안 될까 임금?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거다. 옆에 봅시다. 이거 글의 종류 뭐라고 그랬어요? 가사. 가사의 특징. 사음보 연속체 윤물, 율문, 운율이 있는 문장. 길이에 제한이 없다. 연속체. 마지막 행이 종장과 비슷하면 정격가사. 숫자 쓸까요? 글자 수가 3, 5, 4, 3. 근데 3543이라고 하면은 조금 정확하진 않거든. 세 글자. 네 덩어리 중에 여기가 제일 길어.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얘가 짧아. 그러면 돼. 그러니까 3, 7, 6, 4 괜찮아. 3, 5, 3, 3 괜찮아. 그렇게. 3위인곡은 4연속 연속 4음보 연속체입니다. 3543 끝나요. 정격가사예요. 이렇게. 구운몽을 쓴 김만중 아저씨가 이거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정철의 가사를 비평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한국문학사에서 3위인곡의 가치를 말해봅시다. 김만중이 봤을 때 요즘 시대에 글 좀 쓰는 놈들이라는 거는 맨날 중국의 글만 흉내만 내고 있어. 진짜 조선 사람의 생각은 조선말로 표현해야지. 그런 걸로 보면 정철이 최고야. 딴 놈들 다 앵무새 같은 놈들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내어 쓴 것이니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앵무새가 사람 말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앵무새가 사람 말 흉내내는 것일 뿐. 나무하는 아이나 물깃는 아이들 서로 화합하며 노래하는 것이 천하고 속되다 할지라도 참과 거짓을 따지면 그게 진짜 참된 소리다. 이 세 편의 노래 관동별곡, 3위인곡, 송미인곡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 천박하지도 않아. 최고야. 왜?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임금님 사랑해요. 요 글자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을 좇으려 하노라 맨 마지막 낙구 밑에다가 충신, 연주, 지사 써드렸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뭐예요? 시적 화자의 처지나 주제가 같은 것 찾기. 임금님 사랑해요. 찾으면 된다. 됐을까요? 잠시 정지.